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대입 반영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주로 변경되는 내용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에 바뀌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과 비교하는 게 좋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2021학년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2021학년도 교과활동 행동특성 그리고 비교과활동에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수상, 독서가 있는데요. 2021학년도는 교과활동에는 과목당 500자, 그 다음에 행동특성 연간 500자, 자율 연간 500자, 그리고 동아리 연간 500자이고 이때까지만 해도 정규와 자율동아리 기재가 가능했었어요. 몇 개를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논부도 기재 가능했었고요. 봉사는 연간 500자였고요. 실적 및 특기사항을 다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활동은 연간 700자. 다른 영역에 비해서 200자가 더 많다는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그런 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수상은 모든 교내 수상을 다 적었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좀 축소가 되면서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분류하게 되는 상황이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독서는 도서명 저자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2학년도부터 2023학년도는 변경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동일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교과활동인데 교과활동은 과목당 500자로 동일합니다. 이 방과학교 활동을 그전에는 적어줬었는데 이때부터는 방과활동을 미기재로 바꿨어요. 여기에 보면 미기재와 미반영이 있죠. 미기재는 뭐냐면 생기부에 학생부에 기재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이고요. 미반영은 기재는 하는데 생기부에 기재는 하는데 대학교에는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을 이해하고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방과활동을 전에는 내 이제 진로 활동을 연계해서 방과 활동을 하고 그걸 기재했었는데 이때부터는 기재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행동 특성은 연간 500자로 똑같은데 이 행동 특성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행동 특성이 교과 추천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교사 추천서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동 특성이 좀 잘 적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활동인데요. 연간 500자로 동일하죠. 자율활동은 학교 및 학급 활동에 참여하는 내용을 주로 위주로 적는데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지원하는 학과 또는 전공 분야에 맞게끔 동아리 활동을 하고 그걸 기재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연간 500자로 적는 건 똑같은데요. 자율 동아리가 축소됐습니다. 이 자율 동아리 한 개를 축소하고 그나마 30자 이내로 축소됐어요. 이 부분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좀 자기의 어떤 활동 내용이나 역량을 좀 발현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자율동아리 활동이 축소된다는 부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소논문은 기재 금지입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소논문을 기재했다는 것이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켰죠. 대학교 교수나 연구원들이 자기 자녀의 논문을 대신 써주고 더군다나 그걸 학술지에 기재까지 등재된 학술지에 투고까지 해주니까 그 부분은 기재 금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보면 연간 500자였는데 실적만 남기고 특기사항은 이제 미기재로 바뀌었어요. 빠지는 거죠.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2021학년도에서부터 이 봉사활동은 크게 학생부 반영에, 그러니까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의미가 이미 축소됐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활동은 연간 700자 그대로입니다. 단지 진로 희망 분야를 적었는데 이거는 이제 미반영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상 활동은 이게 제일 큰데요. 모든 교내 수상을 다 적어줬는데 학기당 한 개만 반영입니다. 일단은 기재는 하는 거예요. 생기부에 기재는 하는데 대학교에 보내는 것은 학기당 한 개만 보내는 겁니다. 이게 좀 제일 큰 것 같아요. 일반고 학생들이 좀 불리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특목고 자사고가 아무래도 유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 특목고와 자사고는 교육과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활동, 특히 이제 교과 세특에 매우 다양한 내용을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일반고 학생들은 교과 활동이 다양할 수가 없어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수상인데 그 부분이 이제 학기당 하나만 반영하게 돼서 예전에 그 불리함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이제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독서는 그대로예요. 도서명과 저자를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22학년도, 2023학년도에 반영되는 변화되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24학년도를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2022와 2023학년도 이 변화 내용은
2024학년도 입시 변화의 과도기적인 성격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4를 보면 왜 이렇게 바뀌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2024학년들 보면 과목당 500자 똑같죠? 영재 발명기호는 미반영이고요. 그 다음에 행동특성 500자로 똑같고요. 그 다음에 자율도 500자로 똑같습니다. 동아리는 연간 500자고 자율동아리는 아예 그 한 개조차도 이제 미반영. 적어는 주되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으로는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개인 봉사활동 미반영인데요. 요거는 사실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학생들이 워낙 공부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개인 봉사 실적을 대부분이 부모님이 대신해주고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미반영이 맞다고 보고요. 진로활동은 변함이 없어요. 이 진로활동에 빨간색으로 칠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에 비해서 200자나 많고 지금 축소되는 것이 진로 희망 분야 미반영 외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상을 보면 대미반영이에요. 그러니까 학기당 한 과목 반영했던 것을 아예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은 잘 이해되는데 그러면 뭐 수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 교과목에서 수상을 한다는 것은 수상은 적는 거예요. 단지 이제 대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는 건데 수상을 한다는 것은 교과 수업에 굉장히 충실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학생은 교과 세특에 굉장히 자세하게 긍정적으로 적어줄 거예요. 또한 진로 활동, 자신의 진로에 맞게끔 공부를 했을 테니까 그 진로 활동에도 아마 자세하게 적어줄 겁니다. 그래서 대입에는 미반영 되지만 아마 또 교과 세특과 진로 활동에 나누어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적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서 활동 아예 대미반영으로 바뀌고요. 자, 이런 변화가 있는데 이런 변화가 과연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입시 변화 내용을 보면 주로 비교과 활동 영역에서 많은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율동아리 1개, 그리고 30자 이내로 축소하고요. 그다음에 봉사 특기상 미기재로 바뀌고 진로 희망 분야 미반영. 이 부분이 제일 큰데 교내 수상 학기당 1개로 축소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에 교과 활동 프로그램이 많은 특목고와 자사고에 비해서 일반고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불리해지는 가장 큰 이유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일반고 학생이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에 비해서 유리한 것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교과 내신 등급이었어요. 특목고와 자사고는 아무래도 상위권 학생들이 모여 있고 그다음에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교과 내신 등급을 받기가 좀 어려워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많은 수상 개수였어요.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에 비해서 이 두 가지 교과 내신 등급과 많은 수상 개수가 유리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수상 개수가 학기당 한 개로 축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목고 자사고나 일반고나 크게 영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일반고 학생들이 그 전까지는 다소 유리했던 부분 중에 두 개 중에 하나가 축소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좀 불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입시 변화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교 내신 등급과 과목별 세특의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학교 내신 등급 그리고 과목별 세특. 과목별 세특이 이제 학교 내신 등급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도 잘 봐야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과목별 세특은 성적 순으로 적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별 세특에도 여러분이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설명해 드릴게요. 과목별 세특과 자기소개서를 같이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도하는 선생님 있잖아요. 지도교수와 상의해서 미리 상의 안 하고 혼자 썼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생기부에 적어줄 수 있는 것은 학생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선생님이 파악하는 내용만 적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이거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툭 내던지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도교사와 미리 상의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교육과정 내에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적분을 배우고 있다면 미적분과 관련된 그런 주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내에서 이 심화 탐구를 진행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탐구 보고서까지 작성을 하면 좋고요. 근데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선생님들이 아마 그
지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도 줄 거예요. 그러면 심화 탐구를 진행하게 되면 선생님은 그 학생 교육과정 내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과목별 세특에 아주 자세하게 적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 입장에서는 과목별 세특에도 적히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미적분에 대해서 적었다면 그 미적분 포함해서 이제 수학에 대한 자신의 역량을 자기소개에 적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기부에도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도 선생님이 남아 있다면 지도교사 추천서에도 그 내용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목별 세특과 자기소개서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반드시 교육과정 내에서 주제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을 벗어나서는 생기부에 적어줄 수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도하는 선생님과 반드시 사전에 상의를 해야 돼요. 선생님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적어줄 수는 없어요. 그나마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가 이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마지막 기회니까 여러분이 과목별 세특과 자기소개서를 잘 준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